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YTN 라디오 94.5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을 진행하게 된 노영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보통 사람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시사, 대한민국 보통 사람을 위한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시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오늘 1부에서는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이어 2부에서는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브라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3, 4부에서는 여의도 촌철살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했던 추경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빈손으로 끝난 6월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에 무리한 건 일본이다. 쫄지 말아라. 라면서 연일 작심 발언 쏟아내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SNS 정치에 대해서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슬기로운 시사, 노영이가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따끈따끈한 그날의 이슈를 중심으로 핵심만 간단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봇 이종훈 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앉으니까 좀 낯설죠. 어떠세요? 아니요, 전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경북 상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서도 신고가 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국적으로 꽤나 이게 진동이 많이 느껴졌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11시 4분께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2km 지역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올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그 동해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4.3, 또 2월 달에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4.1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거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두 개의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서 이제 발생했던 거고요. 경주, 경북 포항에서도 이제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동해안 거쳐서 북북서로 지진이 북진 중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도 좀 일각에 있고, 지진 전문가들 견해도 응력이 지금 북북서쪽 내륙으로 좀 쌓였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또 추가로 내륙에서도 뭐 지진이 발생할 여지가 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벗! 예, 우리 뉴스가 벗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벗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번 상주 지진의 경우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네. 기존의 지진을 많이 유발했던 양산단층이 있잖아요. 네. 이거와 평행으로 위치한 미상의 단층에서 발생했다. 양산 단층은 뭐고 미상 단층은 뭡니까? 그러니까 경주 지진하고 포항 지진은 그 양산 단층대에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다 그래요. 네. 꽤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단층인데요. 네. 그거하고 지금 평행으로 있는 뭐 단층이긴 맞는데. 네.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 미상이라는 겁니다. 뭐 성명 불상 이렇게 예, 그런 성명 거죠. 미상 이럴 때 미상인가 예. 보죠? 법률 용어. 법률 용어야 이게? 그래서는 성명 미상이죠. 네네. 예. 근데 어찌됐건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지하 사정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좀 더 큰 문제다. 네,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신기했던 거는 어제 이제 저랑 같이 있던 누구도 갑자기 지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규모가 3.9밖에 안 되고 경북 상주시에서 일어난 지진을 어떻게 느끼냐.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정말 느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다가요. 이게 지진이 이게 주파가 좀씩 다르대요. 다르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원거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제가 진짜 둔한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도 못 느꼈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또 소식 볼 것 같은데요. 일본 아베 총리가 어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꽤 좀
도발적으로 좀 들리죠. 네. 예, 참여연 선거 투표일에 다시 한번 우리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민영방송 아사히 TV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질문이 한국의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기준점은 이 청구권 협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한 거죠.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의석수 절반을 교체하는 어제 참여연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124석 가운데 71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과반 확보에 성공을 했고 개헌 발의선에서는 4석이 미달하는 성적을 거뒀는데 뭐 그래도 일단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선거 승리로 간주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걷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고요. 이런 속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합니다. 내일 이제 일본 거쳐서 한국에 도착하는데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내일은 또 WTO 일반 이사회도 열립니다. 그래서 한일 정부의 이번 주 내내 이 불꽃 튀는 외교전 한판이 볼만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가 이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걸 아예 전제를 깔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기본 전제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네. 이게 청구권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일본은 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이런 전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예 방향이 다르고 평행 이론이다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사실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어떠실 것 우리가 같아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미국에 대한 과잉 기대를 접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도와주면 고맙긴 네. 한데 네. 그거를 전제로 깔진 말자 이런 얘기죠. 미국도 어느 편을 한꺼번에 쫙 들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줄타기를 아무래도. 하면서 네. 자기네들의 또 국익을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황교안 대표의 아들에 이어서 딸이 또 한 번 스펙 논란에 휩싸였다. 이 집은 아들, 딸이 막 장관상 타고 아주 훌륭한 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번엔 좀 딸이 논란인데 아들 그 KT 특혜 채용 의혹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2001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함께 보건복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거죠. 가문의 영광이 두 명이나 한꺼번에. 그럼요.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그 학생들에게 그래 그것도 또 활동 경력이 굉장히 짧은 남매에게 수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라는 거죠. 남매가 엄청나게 특출하게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2001년 7월에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전에 개설한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임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 활동을 가지고 이 네네. 장관상을 수상을 한 건데 네. 이게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활동 과정이 그렇게 활발했던 것도 아니다. 뭐 네. 이런 이제 분석도 지금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과정에서 그 황 대표가 개입을 했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 대표는 그 사이트 개설 비용은 내가 지원했다. 본인이 자랑 삼아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 자기가 이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것부터 스펙 만들어주기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여에도 기여를 뭔가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안 검사 시절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이라면 뭐 법률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맞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겠죠, 그래도. 예, 하여튼 어찌됐건.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치명적인지는 모르겠는데 but 네, but. 예. 세게 해주세요, but. 그런데 아직은 연계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고요. 네네. 장관이 김원길 전 의원이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뭐 이 장관 수행 직후에 김 전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긴 했습니다. 네.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황 대표와 더불어서 비서실장 총리설이 함께 나돌기도 했고. 네. 예. 그런데 뭐 황 대표하고 접점이라고 한다면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거. 네. 예,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네. 이것도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14년. 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선배가 뭐 후배를 도와주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확실치는 않다. 이런 생각. 우선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임의 구체적 활동이 뭔지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4개월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 남매를 한꺼번에 이렇게 상을 준다? 그것도 조금 매우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네. 1년 정도 해야 그리고 이렇게 둘씩 안 1년? 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활동을 해야 따로따로 수혈을 하게 되는데 좀 신기하네요. 대표적으로 오빠에게만 수혈을 하거나 그렇죠. 한 또 집안에 한 더군다나 명만 하죠. 4개월은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정도는 활동을 해서 성과가 실제로 있고 예, 그래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또 장애우랑 뭘 했는지가 중요한데 뭐 돈만 주는 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가서 진짜 봉사를 몸으로 떼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다르네요.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 집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스카이캐슬의 그 코디네이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 예. 황 코디네이터 생각이 네. 갑자기 나네요. 아버지가 네. 직접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자, 네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건강염려증이 좀 심한 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예,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 2019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2.7년으로 나타났어요. 오, 예. 그래서 OECD 평균보다 2년 높은 걸로 나왔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질병 발생률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 인구 10만 명당 뭐 165.2명.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매 사망률도 마찬가지고. 네. 자,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80%가 다 넘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왜 그럴까? 그만큼 이제 건강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료 이용도 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16.6회로해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최고로 높고 전체 평균 재원 일수는 OECD 평균의 2배 이상. 자, 그래서 병원 덜 가고 약국 덜 가고 이런 캠페인을 좀 벌여야 하지 않을까. 이게 건강보험 기금 또 절약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공간 요즘 재원도 별로 없다는데 우리가 좀 아껴 써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죠. 일본 현지 연결해서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바로 보통 국가로의 개헌 때문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반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정권 운영에는 성공했고 네.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뭐 자세한 거는 놔두고 라도 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서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뭐 하나의 정설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은 크게 과반수를 웃돌았습니다. 과반 의석이 62석인데 이번에 71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향후 아베 정권이 보다 더 그 아베 스타일을 내세우면서 강하고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3분의 2 의석 그러니까 이번 투표에서는 85석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81석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개헌을 위한 발의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한 51%, 반대한다는 사람이 49%니까 이게 상당히 반반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면서 개헌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갈 것 같습니다. 뭐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투표율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뭐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요. 뭐 나쁘게 보자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좋게 보자면은 아베 정권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나 이 참의원 선거가 이번에 그렇게 크게 뭐 개헌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뭐 대항하는 어떤 이슈가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투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얘기된 거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층들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지는 하는데 투표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변화를 원해야만이 이 젊은이들도 이 투표장에 많이 그 걸음을 하는데요. 네. 지지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뭐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나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아베 정권이 계속해도 된다라는 좀 일본 젊은이들 특유의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요.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아베가 원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역시 헌법 개정 그리고 연금 문제 등 국내적인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외교적인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베 정권이 강한 나라다. 이 강한 일본 만들기. 이게 아베의 하나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 참의원 선거용이다. 네네. 이렇게만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에 대한 그 외교적인 태도가 일본의 유권자들을 움직일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나 그 시기적으로 이 선거 때에 내놓은 것은 선거 때가 아니라면 이 문제가 더 부각이 됐겠죠. 네. 그러면은 일본의 어떤 그 자유무역에 반하는 태도가 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선거 때가 되면 여러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묻혀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시점에 내놓은 것이지 일본 자체는 중장기적인 그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다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본 국민이 생각하는 게 조금 온도 차이가 있나 본데요. 네. 어쨌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은 일본 국민들은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걸까? 이건 어떻습니까? 헌법
개정에 대한 그 논의 자체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요 한 근 10년이죠. 네. 1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이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흔히 있듯이 이렇게 달아오르는 식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의 그 국가적인 과제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에 어떤 방향으로 정하는 만큼의 하나의 그 계기는 없는 셈인 거죠. 네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늘 상수로 하나의 위협으로 일본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어떤 그 적대 세력이라는 것을 상정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외교로 인해서 헌법 개정까지 이 논의가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은 아베 총리가 들고 나온 이번에 그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들이 생각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베 총리가 그 원했던 효과, 즉 뭐 우리 국민들이 일본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그 일본 때문에 힘들어할 줄 알았더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아베 총리가 개선했던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뭔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어느 정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이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이 불매 운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일본 기업한테 어떤 타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다만 이 정치적으로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등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압력을 가하면 어느 정도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반발이 더 강하다. 이런 그 인상은 강하게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저는 이 한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좀 뭐랄까 그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의 국력의 차이가 워낙이 강하다 보니까 대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그냥 서로 간의 정치적인 타협으로 이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그 일련의 그 사태를 보면 이 한국과 일본의 국력의 차이가 이제 많이 근접한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스스로의 힘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면 일본은 또 일본대로 여전히 그 옛날의 기준으로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제재를 하면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네네. 일본의 일부 그 정치 세력들이 오판했을 가능성은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잘못 생각했네요. 우리나라가 오뚜기인 걸 모르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그 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깰지도 모른다라고 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른바 지소미아 폐기 카드인데요. 이 백악관에서도 조금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이 내일하고 모레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중재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전략이 나름 잘 짜여졌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그러면은 주변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네네. 생각해 보면 손해를 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중국 기업은 뭐 어부지를 얻는다 이런 분석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또한 미국 측에서도 이게 실질적인 뭐 기업의 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소미아 이 정보 공유 그 협정 같은 것이 만약에 정말 이게 틀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미국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소미아 자체가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이 정말로 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만큼 이번 그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아직은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는 하겠는데 미국이 정말로 적극적인 개입을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독과의대 김경주 교수 모시고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짚어봤습니다.
잠시만요.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작진이 깜짝 전화 연결을 준비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작팀이 말하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성 셀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도대체 누굴까요?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엄청 실망하는. 아니야. 좀 실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제가 꼭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네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라디오 진행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고, 네. 또 뭐 그 동시간대에서 또 아주 상위 랭킹에 오르기도 하셨고. 아유, 그렇죠. 진행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노하우라는 건 없고도 한 2달, 3달까지 막 긴장을 하다가 한 서너 달 지나니까. 네. 자연스럽게 제 목소리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좀 라디오가 재밌더라고. 그 전까지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충분히 그냥 잘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사실 그 약점이면 약점이랄까, 좀 특징이면 특징이랄까, 이 사투리가 상당히 세시잖아요. 근데 많이 세죠, 예. 이런 그 사투리로도 결국은 이 전체적인 전국 방송이 소화가 되네요. 뭐 그것을 극복해낸 계기가 뭘까요? 문제는 네. 제가 대구 사투리 쓰는데 대구에만 안 하고 나머지 전부 다 했었어요. 방송을요? 유일하게 먹히는 곳은 안 하고. 네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일부러 사투리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네.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그래 나왔고. 그 나중에는 이제 좀 다들 뭐 불편해하진 않더라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다가 나중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좋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 뭐 이건 제가 좀 말하기 그렇지만 인간 노영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사이다? 콜라? 사이다? 네, 사이다 콜라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사이다 그랬고 네네. 홍준표 전 대표를 콜라라 그러듯이 딱 그런 어떤 톡톡 쏘는 그런 거. 그게 뭐 인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필요한 어떤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꼭 필요한 얘기는 정말 가감없이 그리고 들었던 사람이 상당히 행복해하고 시원했던. 그래서 저는 인간 사이다, 인간 콜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정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데요. 마지막으로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장수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축하 네. 멘트 좀 팍팍 해주십시오. 예, 이승엽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대박 나시고 10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되네요. 오늘.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 안 됩니다. 오늘.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변호사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녁 때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진짜 깜짝 셀럽입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의 노브라 패션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사실 저 이 아이템 제가 하는 게 딱 맞다고 봐요. 이거 만약에 남성 앵커가 말하면 또 역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과 브레이저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건 그들의 자유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브라, 탈브라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봅니다. 김지연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브라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렇게까지 이 사안이 갑론을박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몸이 이 사회에서의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쟁투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 연예인들은 물론 여성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시 나노 단위로 분절되어 품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신체 중 어떤 부위는 노출해도 되지만 또 어떤 부위는 음란한 부위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노브라 논쟁, 유브라 논쟁을 통해 점화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편하고 뭐 기능적으로 기능하고 이런 것보다도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측면에서 먼저 평가가 되는 것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그 최근 공항에 노브라 패션으로 나타난 연예인이죠. 화사 씨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공공장소인데 너무 민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논리를 살펴보면 마치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 사회에서 여성의 가슴은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어떤 매력 자본의 지점인가 동시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 어떤 세대를 재생산해내는 지점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네. 여성의 가슴 노출에 대한 통제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들을 위한 그 모유 수유의 그런 뭐 근본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남성들을 위한 이제 성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사회학교 교수님께서는 여성의 브레이저는 법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규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레이저를 벗는 행위가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규범의 이탈로 해석될 수 있고, 다만 이 규범을 만든 사람들이 남성 중심적 사고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질서로부터 해방되려는 의미도 있긴 있다. 이렇게 덧붙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여성의 브레지어는 사회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에서 당연히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마스크 일종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여성이 자신이 몸에서 브레지어를 했을 때 이것이 유발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통증, 소화불량 등등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만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봤을 때 즉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여성의 가슴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고 어떤 방식으로 성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를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스스로가 자신의 몸이 뭘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정한 아름다움, 남성이 정한 규범, 남성이 정한 정결함의 기준을 통해서만 자신이 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성들이 브레이저를 한 10대 초반부터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평생, 요즘 수명제 연장됐다 그러면 한 80년, 길게는 80년도 사실은 착용한다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제약하는 것, 여성의 건강권 침해,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브레지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몸이 되고 공적으로 정돈된 몸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봤을 때 가슴을 모아주거나 조금 더 가슴이 큰 형태로 심미적인 눈욕기감으로 적당할 수 있게 포장하는 그런 장치라고 하는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비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성의 건강권에서 보자면 브레지어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여성의 속옷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여성의 신체 건강권보다는 남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어떤 장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용 속옷을 착용한 여성들이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 통증, 소화불량 또는 지렴 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성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여성에게 특정한 질병을 유발하는 이러한 종류의 브레이저를 비롯한 이러한 옷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들이 신체 건강권, 여성들이 자신이 뭔가 관계 맺는 법을 굉장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박권, 질병 유발 이런 것들이 조금 귀에 와닿는데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학교의 복장 규정에 항의하면서 포스트잇 운동을 탈코르셋 운동과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배경, 이게 10대, 20대 여성을 주도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한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 그런 시점일까요?
예, 일단 10대, 20대가 왜 하필 탈코르셋 운동이 주축이 되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 세대의 여성들은 10대 초반 때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화장법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0대 초중반 여학생들을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여겨서 강력한 마케팅이 대상이 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10대, 20대의 굉장히 젊은 여성들에게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잘 조합하면 이 사회에서 손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환상도 끊임없이 주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과 다이어트 등을 하지 않으면 또래 문화에서 왕따 당하기 때문에 또래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침묵의 수단으로서 이런 꾸민 노동의 강도가 어느 세대보다 더 강력하게 주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일상 안에서 가장 절박한 생존의 운동일 뿐만 아니라 네.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네, 앞으로 네. 이 미래의 지평을 네.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어떤 네, 대항 운동의 맞습니다.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윤김지영 건국대 문문화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갈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단장하게 된 YTN 라디오 94.5MHz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 방송되는 시각은 언제일까요? 1번 오전 7시 15분 2번 저녁 7시 15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혹시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오전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셨다는 점 잊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